네, 해볼게요. 네. 뭘 보고 있어? 정리해서. 오케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자기소개. 네. 진짜 미안해. 언니들은 너 정리해, 지금. 연출한 물어볼 거니까 언니들은 그거 정리하고. 유리미는 자기소개. 자기소개 해보세요. 저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빠른 현대사회에서 고전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고전 같은 매력을 지닌 작품을 만들어 저의 연극을 통해 관객들이 다른 시야로 스스로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연극을 통해 관객들의 사고를 구체화시켜서 그게 비록 조금일지라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전에 학생은 꽂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이 계속해서 공연되는 이유가 동시대적으로 계속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그런 유익한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또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고전이 하고 싶습니다. 좋아. 몇 년 연습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 안 되는데. 학생이 가장 제일 인상 깊게 읽은 고전이 뭐예요? 저는 헨리 깁센의 인형의 집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인형의 집이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노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꼭 여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인간에 관한 것에서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형의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티고네 네. 주제가 뭐예요? 안티고네의 주제는 신과 인간의 법의 차이? 그게 주제예요? 아니요. 주제는 안 하신 지 너무 오래됐죠? 네. 그리스 비극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리스 비극은 코러스가 존재를 합니다. 코러스는 배경 설명 혹은 음악이나 춤 또는 이상적인 관객의 역할 등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쓰여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극작가로는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키루스가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뭐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신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결말을 해결해주는 극적 장치로서 딱히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 끝이 내용 없이 그냥 신이 나와서 해결해주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극적 장치입니다. 너가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 체크해. 근데 너 무의식에 나오는 얘기인 거라서 그냥이라는 단어를 쌓이면 되게 부정확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 혐오자 주제는 뭐예요? 인간 혐오자의 주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세스트의 행동이나 셀리멘의 행동이나 모두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간을 혐오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하는 행동을 또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과 그런 이념에 대한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리에르 작품의 특징이 뭐예요? 몰리에르의 작품은 프랑스 신고전주의와 코메디아 델 아르테와 몰리에르의 희극적인 방식이 섞여 있어서 주로 판탈로네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지정희곡인 인간 혐오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보통 따르티프나
그런 곳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와 아버지의 반대가 주로 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인, 인간 혐오자에 나오는 그런 몰리에의 특징은 뭐예요? 우선 진지한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몰리에르의 희극들은 모두 희극이지만 무언가를 희화화하고 풍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른 희극들과는 비교가 되지만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몰리에르의 희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네스코의 작품의 특징은 뭐예요? 부조리 극으로 부조리 극은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상실 몰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존이나 인간의 언어에 대한 부조리를 다루고 있는 극인데요. 외젠 이오네스코의 작품은 그런 것을 통해 대머리 여가수에서 특히 드러나는 언어의 부조리, 언어의 상실, 불필요함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징으로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머리 여가수 주제는 뭐예요? 언어의 불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의 대화와 그리고 다른 인물들 간의 대화가 모두 이어지지 않고 소통의 단절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젠 이오네스코가 글을 쓴 이유도 그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런 인간 소통의 단절에 대한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일단 들어오셔서 정리 좀 하세요. 우리 유림이 눈에 도끼를 어떻게 넣지? 도끼가 없어. 너무 순둥순둥해. 토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서진이가 오세요. 개인 면접 정리 좀 하고 있어요. 개인 면접 할 거니까. 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잘할 줄 모르겠네. 아휴,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응. 자기소개예요? 예? 대머리 여가수. 알았어. 대머리 여가수 연출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해보세요. 짧게. 네, 그냥 딱딱딱 응. 5문장 이내로 응. 하겠습니다. 저는 대머리 여가수에서 나온 무의미함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단절을 기반으로 이것을 동시대적 문제로 다루었을 때 자녀의 안녕을 위하면서도 대화의 단절을 기반으로 자녀의 자유성과 정체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틀에 박힌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어 가족 구성원의 무의미한 행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유를 억압받고 획일화되며 살아왔던 부부는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자신들과 다른 인생을 살길 바라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아들의 의사에는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는 유리와 우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각 장마다 집안에 있는 유리를 깨뜨립니다. 이는 극중 자유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단단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며 또한 아들의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리는 무관심한 부부에게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길 원하는 아들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아들을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있었던 우리 안에 가두게 되고 자신들이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아온 인생을 또다시 아들에게 반복하게 되며 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극을 기반으로 가족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더더욱 개개인의 자유가 상실하게 되고 이해관계 또한 정체하게 되면서 사회가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관객들이 인지하길 바랍니다. 이 작품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해석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사실 가족도 한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사회 구성원조차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어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들을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더욱더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사회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언어는 사실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언어적 표현과 다양한 몸짓으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언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부조리극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우겨! 치지 마. 이오네스코가 바라는 것은 그 무의미함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그치.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관객에게 강렬한 이해를 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미는 그냥을 많이 쓰고 너는 더욱더를 되게 많이 쓰거든? 네. 근데 이 더욱더가 뭐 필요할 순 있는데 네. 뭐랄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물론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아니야 계속 해봐 소통해봐 이게 아니라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아니 이해했어. 그건 상관없어. 해석은 상관없고 너의 그 말 습관에 대해서 네. 이게 무의식을 자극할 때 이 교수님이 무의식적으로 얘는 지금 되게 더욱더를 많이 쓰네. 확신이 없나 보다 라는 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줄이는 거지. 더욱더. 뭐 그런 것들. 난 또 혹시 오케이. 대머리 여가수라고 제목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대머리 여가수가 단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그 인물이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머리 여가수도 확실한 뚜렷한 인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물들 동안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무의미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결국엔 소통의 단절을 하기에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그저 대머리 여가수와 일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머리 여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것 오케이, 좋아요. 저는 다시 할 건데 이 아까 연출안을 설명하는 게 좀 되게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구구절절 설명하거든? 네. 근데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그게 필요해.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제가 대머리 여가수 자체를 확고하게 뭔가 이해를 못했어? 단정 짓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회가 자유를 그러니까 사회가 언어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하나의 가족으로 구체화해서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상징화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절과 억압인데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유리라던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개인을 단절을 시킬 수 있는가를 이미지화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엑기스만 말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들어오세요. 네. 요정이 나가보세요. 자, 대머리 여가수 어떻게 연출안을 썼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음 판부터 너희 이거 안 보고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간에게 삶의 형태를 상상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 봐, 날.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탄생한 후부터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소외는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행복, 자유에 대한 욕망을 좌절시킵니다. 저는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살 계획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무대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그 인간의 소외를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관객들이 조금 더 이 극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왜요? 왜 가면을 쓰는데 빠르게 흡수해요? 저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쩌면 관객들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요소들보다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를 펼치고 싶습니다. 어떤 가면인데요, 그거? 어떤 가면이요? 네, 가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가면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 극은 반연극이지 않습니까? 형식은 비극인데 그 내용은 희극이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저는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가면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요. 유정이는 너무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이야. 너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가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반가면이라면 왜 반가면을 쓰는지. 반가면은 사실 입은 보인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네가 생각 얘기하면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런 네. 희망을 버리고 네.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눈은 가리지만 입은 보이는 그 가면을 씀으로써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이며,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하지. 모든 연극은 웬만해서 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 네. 그것을 가면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며, 이 이야기가 사실 부조리 극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이 가면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변형되는지, 혹은 변형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있는지, 쓰는 사람이 있는지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가면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이걸 내가 왜 쓰고 싶은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는 가면을 쓸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요. 끝. 이거는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해보세요. 네, 저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게 빠른 현대사회에서 고전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고전 같은 매력을 지닌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게 비록 조금일지라도 사람들이 스스로와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그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연극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연극은 오래전부터 그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연극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이나 아니면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분 연극학과 왜 지원했어요? 저는 연극을 분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연극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또는 작가의 인형들을 알게 되면서 이 작품이 그 당시 사회와 또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또 이런 배움과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극과 희곡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연극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 이건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나였으면 헨리 깁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아, 100명이 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연극학과에 그러려고 지원했겠지. 네. 연출로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싶어 했겠지. 얘들아 100명이 다 하는 얘기하면 안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연극학과 왜 지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졸업 공연으로 헨리 깁슨의 인형의 집을 재창작해서 공연에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논문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 희곡에 대한 분석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연극 희곡을 분석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고 도끼를 품어. 말 치지 마. 이걸 계속 하고 싶다. 희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연극학과 그 희곡 분석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드라마터 드라마터가 뭐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약간 네. 이 질문을 아직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왜냐면 연극학과는 되게 다양하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전 솔직히 소신 말하자면 전 예능 PD 하고 예능 그러니까 PD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능 그런 거. 공부하세요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능 PD 너무 좋지.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러면 바로 탈락이에요. 진짜요? 그렇지. 그럼 그쪽으로 못 가요? 갈 수 있지. 근데 교수님들은 연극 카레를 뽑는데 네가 예능 PD 한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무한도전 넣어서 그냥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하여튼 구체적이어야 돼. 네가 왜 이걸 하고. 사실 연극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되게 경쟁률이 낮잖아. 그런 이유는 사실 미래가 없어. 물론 미래 만들어가면 되지만 그랬을 때 결국은 네가 무엇이 되고 싶고 너의 인생을 19살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왜 이 연극이라는 걸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는 중요한 거지. 사실 드라마터그라는 게 사회와 고전과 텍스트를 만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드라마터그라는 게. 이 사회에서 헨리 깁슨의 인형의 집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동시대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인데 그것이 너에게 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물론 직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너의 인생을 바쳐서 그걸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 근데 너희가 결국은 그 사명감과 교수님들은 연극밖에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물론 권영 교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연극으로 네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진지함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있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아. 근데 연극으로 희망을 주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당연한 거고. 디폴트 값을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돼. 우리 이제 코아 피라규. 자, 대머리 여가수가 가진 사회적, 동시대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오네스코는 대머리 여가수를 통해서 그 소통의
단절 또는 무의미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현대에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들의 소통 간에 진심이 결여된 그런 소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실되지 않는 소통이 대머리 여가수에서 드러난 소통의 무의미함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확신이 없어? 생각했습니다. 그치. 확신 없을 수 있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해도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해. 내용보다 태도가 훨씬 중요해. 알겠지? 안티곤에서 본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메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메네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메네는 그치? 안티고네를 걱정하지만 또 그 행동에 대한 목숨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좀 소극적인 인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메네의 어떤 위험에 대한 생각, 위험에 대한 판단 이런 확신을 점과 가지고. 그리고 안티고네를 걱정하는 이런 정이 많은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메네의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좋아. 인간 혐오자 제목은 왜 인간 혐오자일까요? 저는 사실 알세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 혐오자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링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좋아하는 것처럼 외면적으로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비판하거나 또 안 좋게 말하고 있고 셀리맨느 역시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혐오하고 또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을 혐오하고 있는 이런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혐오자가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나가보세요. 놔두고 나가세요. 놔두고. 자기소개 해보세요. 연출 아니, 자기소개요. 연출? 네? 뭐라고요? 자기소개는 아직 정리 다 못했는데. 그래? 알았어. 대머리 여가수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저는 대머리 여가수에 나왔었던 무의미함과 소통의 단절을 기반으로 이것을 동시대적으로 끌어들여 사회라는 것을 가족으로 상징화를 하여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어 이들의 상황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는 붙을 수 없어. 내용은 좋은데 네. 태도적으로 너무 확신이 없거든? 더 확신 있게 얘기해. 더듬어도 돼. 약간 완벽하게 문장이 안 될까 봐. 상관없어. 상관없네. 어. 알겠어. 생각하려고 더 하는 설득해야 돼, 나를. 말 느리게 하면 안 되나요? 느리게 해도 되는데, 느리게 해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 혼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네. 더 설득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 네. 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함을 우리와 유리를 통해 연출하고자 합니다. 유리는 더 확신을 아들은 가지고. 유리를 깨트리는 설득해. 행위를 아들은 유리를 깨트리는 행위를 연극 안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단단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아들의 모습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또한 우리라는 것은 부부가 지속적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왔었던 사회의 틀 안으로 상징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아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며 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극을 기반으로 관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개개인의 소통이 단절될수록 자유성이 더욱더 상실되게 되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하된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은 거의 그건 상관없어. 네. 지금 너무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없어. 절대. 다시 한번 하는데 그냥 진짜 네가 제일 천재라고 생각하고 해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천재라고 생각해.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그래 좋은 생각이다. 교수님 진짜 딴 생각해. 하겠습니다. 네가 그 면접장 안에서의 기세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말이 맞고 네가 이걸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빠르고 느리고 혹은 문장이 비문이고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문장을 뭐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단어 선택 같은 게 잘못되면 혹시라도 교수님이 쟤는 그냥 말만 뻔질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애가 일단 없어. 말을 뻔지르르하게 해서 잘못했어.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제 말을 잘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고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설득의 과정을 보고 싶은 거지. 그 문장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 나는. 일단 얘기하고 그럼 보라는. 훨씬 더 설득할 수 있는 그 태도와 기세가 훨씬 중요한 거야. 저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쟤는 뭐 잘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시작. 네, 저는 대머리 여가수를 보고 분석하였을 때 무의미함과 소통의 단절을 비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시대적으로 연결을 지었을 때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원을 보여주어 내 눈 피하지 마.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치?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어 그들의 상황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너 혼자 말하지 말고 날 설득해. 네. 가르쳐 나를. 자유를 억압하는